12장 돌집 짓기. 버몬트는 어디나 돌이 있었다. 집 짓기에 아주 좋은 화강암이 흔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메인도 돌이 아주 흔하고 색이 다채롭다. 버몬트에서나 메인에서나 우리 삶은 돌집 짓기와 인연이 깊었다. 온갖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철이 오면 바깥 날씨를 살펴보고 일기를 들추어 본 뒤에 돌집 짓는 일을 한다. 돌집 짓기는 늘 재미있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며 서로 돕는 일이다. 버몬트에서는 돌집을 연함은 채 지었다. 맨 처음에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길을 따라 내려간 곳에 방이 셋 달린 오두막을 지었다. 살집을 짓기 전에 시험삼아 지어본 것이다. 그리고 장작 쌓아두는 흙간과 설탕 포장실이 딸린 본체를 지었다. 또 사랑채와 작업실, 장작 흙간, 늘판지 쌓아두는 흙간, 차고, 온실을 한 채씩 지었고 숲이 있는 둥근 돌 위에 스코트의 서재를 지었다. 사탕 단풍 숲에 사랑채를 2개 지었는데 한 채에는 몇 년 동안 리처드 그레거가 살았다. 시험삼아 지어서 팔려고 했던 통나무집과 함께 이 돌집들도 버몬트에서 19회를 살고 나서 메인으로 이사올 때 거기 남겨두어야 했다. 메인에서는 1952년부터 오늘날까지 돌과 콘크리트로 건축을 9개를 지었다. 가장 먼저 지은 것 가운데 하나가 흙댐으로 만든 물도랑과 콘크리트 신벽이었다. 이 덕택에 2000평이 조금 안 되는 연못을 얻었다. 메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채소밭과 블루베리 밭에 줄 물을 가두어 두는 물탱크를 몇 개 지었다. 풍풍 솟아나는 샘물 옆에도 새 물탱크를 하나 만들었다. 300평 가까이 되는 채마밭을 126m짜리 돌담으로 에워쌌다. 이 돌담 북서쪽 귀퉁이에 온실을 지었는데 바람을 가리고 햇빛을 받기 위해 돌로 벽을 세웠다. 온실 서쪽으로 밭의 돌담을 따라서 돌로 차고도 지었다. 마지막으로 페놉스콧만이 굽어 보이는 자그마한 곳에 돌집 3채를 지었다. 더 늙어서 들어가 살려고 지은 집이다.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한 게 1972년이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숲을 베어내면서 일을 시작했다. 언덕에서 시작해서 바위와 마주하고 있는 좁고 길쭉한 모래밭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바위 2개가 땅 위로 드러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 바위 사이 땅은 지대가 낮고 크기가 작아서 여태까지 밭이나 집터로 쓰인 적이 없었다.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땅을 조사한 끝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이 너무 축축한 습지라서 아무리 경치가 좋다고 해도 상스러운 집터는 못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른 터는 스코트가 좋아했던 곳인데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 바다를 굽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집을 짓게 되면 북쪽을 바라보게 될 뿐더러 누군가 바위를 파내지 않는다면야 지하실을 지을 수 없었다. 또 집까지 물을 끌어올 샘이나 우물도 팔 수 없었다. 헬레는 저녁 노을이 보고 싶어서 지대가 낮은 곳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메인에서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은 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바깥 변소인데 1973년에 다 지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집도 짓기 전에 뒷감부터 짓는 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전기나 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아예 없는 곳에서 시간을 두고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맨 먼저 뒷간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뒷간은 똥오줌이 잘 빠지도록 언덕 중턱쯤에 지었다. 12 내지 15도 가까운 비탈진 아주 매끄러운 바위에 기초를 붙였다. 이 비탈 아래쪽에 나무문을 달았다. 돌저기를 위에 단 문은 뒷간을 비울 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크게 만들었다. 똥은 비탈로 쓸어 내려오므로 삽으로 쉽게 퍼낼 수 있었다. 뒤를 본 다음에 톱밥이나 흙을 넉넉하게 뿌리면 발효가 잘 되어 냄새가 나지 않는 거름이 된다. 똥무더기에 흙이나 다른 흡수 물질을 넉넉하게 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해보니 톱밥이나 나무 부스러기가 쟤보다 훨씬 나았다. 이 별난 뒷간을 처음 치는 날 우리는 새 집터 둘레에 튤립과 수선화를 심었다. 구덩이에 꽃을 심고 거름을 살짝 뿌렸다. 삽과 외발이 수레를 갖고 뒷간으로 갔다. 여름 내 나온 똥무더기를 외바퀴 수레로 2번 날라 꽃을 심은 땅에 뿌렸다. 그 위에 거름을 더 주고 나서 거덕을 덮었다.
꽃들은 천년걸음을 한껏 받아들였다. 똥은 잘 발효되어 있어서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외바퀴 수레와 삽은 깨끗하기만 했다. 뒷간은 목재를 다듬어 쓰고 금속 지붕을 얹고 아래 위가 둘로 나뉜 무거운 네덜란드식 문을 닫았다.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 키드, 헤브린과 스코트가 기초공사를 하고 헬렌이 돌일을 맡아 했다. 키드는 목재를 다듬고 목공일을 맡았다. 우리 뒷간은 아름다운 건물로 인정받아서 메인에서 가장 멋진 뒷간으로 소문나 있다. 이곳 말고 본체에도 재래식 뒷간인 스웨덴식 클리버스 멀트럼이 또 있다. 바깥 변수나 실내 변수나 두 곳 다 거름이 되는 물질을 땅에 돌려준다는 점이 좋다. 똥거름은 사과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다른 나무보다도 사과나무에 듬뿍 준다. 생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날이 갈수록 물이 점점 모자라가는 시대에 물을 쓰지 않고 흙이나 톱밥을 뿌려 거름을 만드는 뒷간이 낭비가 심한 수세식 화장실보다 뛰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돌집을 짓기에 앞서 길을 닦기로 했다. 원래 길을 닦으려면 바깥 자갈을 시내에서 몇 트럭 사야 한다. 우리는 집터 둘레에서 바로 돌을 구하기로 했다. 새 집터 남쪽으로 이어져 있는 언덕은 집터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었다. 비탈이 가파르고 바위가 불쑥 솟아있어 한창 우거져가는 숲 어디에서 보아도 바위가 떡 벌어진 어깨처럼 눈에 잘 띄었다. 숲에는 메인 바닷가에서 옛부터 자라고 있던 풀과 나무들, 이끼와 티베리에서 오리나무와 파인베리, 흰 자작나무와 연단풍, 물풀의 나무, 검은 벚나무를 거쳐 쭉쭉 뻗은 히말라야 삼나무와 가문비 나무들까지 우거져 있었다. 바위가 드러나 있는 땅을 파보니 연밤색 사암이 작은 바위 조각과 섞여 있었다. 바위 조각은 주먹만한 것부터 커다란 바위덩이만 한 것까지 크기가 여럿이었다. 험한 바위산은 참흙과 찰흙으로 잔뜩 뒤덮여 있었다. 이 흙이야말로 채소를 심으려는 농사꾼이 애타게 찾아다니는 흙이다. 손에 움켜쥐기만 하면 남부러울 게 없는 보물이나 다름없는 흙이었다. 기름진 흙과 집을 올릴 바위가 있고 크기가 길딱히 안성맞춤인 돌조각이 여기저기 깔려 있으니 우리가 닦는 길은 너비가 3 내지 3.6m였다. 먼저 땅을 고르고 배수로를 낸 다음에 20 내지 38cm 두께로 자갈과 돌조각을 깐다. 땅이 축축한 곳은 큰 돌을 깐다. 큰 돌 위에 코코넛만한 돌을 한 켜 더 깐다. 그 위에 돌조각을 한 켜 덮고 바닷가에서 둥글둥글하게 다른 자갈로 맨 위를 덮는다. 이 길 닦는 방법은 로마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근동 지역에 이르는 그 길고 긴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닦던 방법이다. 그때 닦았던 길과 놓았던 다리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끄떡없이 쓰는 것들이 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포클레인이나 트랙터, 중장비를 하나도 쓰지 않고 길을 닦았다. 집 짓기에 앞서 준비 작업을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건축용 돌과 길을 닦는 데 들어가는 큰 돌들, 밭에 쓸 그 흙을 얻었다. 이보다 더 좋았던 건 순전히 바위뿐인 절벽을 발견한 것이다. 바위 위에 다른 바위가 얹혀서 바위 절벽 위를 처마처럼 비스듬히 들이우고 있었다. 그 바위를 배경 삼아 지난 3년 동안 돌집 3채를 지었다. 돌과 콘크리트로 완성한 두 번째 건물은 차고이자 작업장이자 광으로 쓸 건물이었다. 너비 7.5m, 길이 15m 건물에 금속 지붕을 얹고 지붕을 밤색으로 칠하여 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왜 하필 차고이자 작업장이 먼저냐고? 왜 남들처럼 집을 먼저 짓고 딸린 건물을 나중에 짓지 않았냐고? 1971년과 1972년에 메인에서는 잘 마른 목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월요일에는 숲에 나무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금요일이면 모조리 베어져서 제재소로 실려갔다. 다음 주면 배에 실려서 건설 현장으로 간다. 우리는 광을 먼저 지어서 목재를 쌓아두고 말린 다음에 집 지을 때 쓰려고 했다. 차고이자 작업실 건물 기초로 43m 길이 구덩이를 팠다. 너비는 40cm, 깊이는 안반에 부딪히지 않는 곳이면 적어도 76cm를 팠다. 안반에 있는 곳은 더 이상 파지 않았다. 구덩이 깊이는 거의
76cm에서 1m 안팎이었다. 한겨울에도 땅속이 얼어붙지 않을 깊이에 이르면 구덩이 바닥에 주먹만한 돌들을 10 내지 13cm 두께로 대강 깔고 묽은 콘크리트를 부었다. 묽은 콘크리트는 구석구석 빈틈없이 돌 사이에 스며든다. 그 다음 작은 돌조각들이 삐죽삐죽 보이는 묽은 콘크리트 위에 될 수 있는 대로 넓으면서도 손으로 옮길 만한 꽤 큼지막한 돌을 한 줄 넣는다. 너비가 가장 넓은 것이 30cm 되는 돌이었다. 돌과 구덩이 벽 사이, 돌과 돌 사이를 적어도 5cm씩 떼고 이 돌들을 깔았다. 구덩이가 모두 메워질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했다. 적어도 2-3cm는 콘크리트에 덮일 때까지 돌을 더 넣고 메우면서 우리는 한 번 일할 때 구덩이를 4.5 내지 6m 가까이 파고 메운다. 다음에 일할 때 또 그만큼 파서 메운다. 이렇게 조금씩 메꾸어가 땅 높이에 이르면 기초가 완전히 다져진다. 기초의 끝부분은 울퉁불퉁한 채로 그냥 두었다. 벽을 돌과 콘크리트로 쌓을 것이기 때문에 벽이 기초와 잘 붙으려면 그쪽이 더 좋다. 다음 일은 벽에 그 푸집을 세우고 수평과 수직을 맞춘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이다. 벽 두께는 30cm로 정했다. 그 푸집은 너비가 46cm이고 60cm마다 5×8cm짜리 가문비 나무 사이 기둥을 박은 것이다. 그 푸집을 30cm씩 떼서 세우고 그 푸집 위와 아래를 전화줄로 꼭 묶는다. 되도록 5×8cm짜리 가문비 나무 사이 기둥 둘레도 전화줄로 감는다.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에는 한쪽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그 푸집을 채우고 다음 모서리로 간다. 다음 모서리에서 그 푸집을 올리고 한쪽 끝부터 다른 끝까지 그 푸집을 채운다. 그 푸집을 채울 때는 벽이 콘크리트 압력을 견딜 만한지 잘 살펴야 한다. 우리는 그 푸집에 모서리 쪽은 반드시 금속 보강재를 넣는다. 벽을 한번 올리는 높이인 23cm마다 수평으로 보강재를 두니 너비가 46cm인 그 푸집마다 보강재가 2줄 들어간다. 문지방 수평을 맞추고 문틀을 끼울 차례다. 문틀은 창틀과 함께 바깥벽과 평평하게 맞추거나 안쪽 벽과 평평하게 맞추거나 바깥벽과 안쪽 벽 가운데로 맞추어 끼운다. 차고이자 작업실을 지으면서 우리는 세 방법을 다 써보았다. 벽을 다 세워서 들보 높이에 이르면 그 푸집을 걷어낸다. 이 건물을 지을 때 키드 헤브린이 목재와 그 푸집을 다듬어 만들고 온갖 목공일을 맡아주었다. 그이는 벽을 다 쌓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일했다. 다음으로 지붕을 올릴 차례였다. 프레드 다이어와 그의 친구들이 이 일을 함께 했다. 벽에서 그 푸집을 떼어내고 헬렌은 벽 마무리를 맡아서 했다. 사람마다 콘크리트와 흙손을 서로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이 일은 남자 한 사람이 맡아서 끝내야 한다. 그래야 일을 다 마쳤을 때 벽 모양이 고르게 보인다. 부몬트와 메인에서 많은 건물과 벽을 지을 때 헬렌만이 이 일을 도맡아 했다. 헬렌은 벽 마무리하는 흙손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스코트에게도 넘긴 적이 없다. 나머지 돌 일은 누가 했을까? 딱 둘이서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둘만 일한다.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날은 더욱 즐겁게 일하는 날이었다. 모처럼 둘이서 조용히 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일을 무엇이든 돕고 싶어 했다. 많은 이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나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금세 요령을 깨쳐서 서로 손발을 맞추어 척척 일을 해내곤 했다. 일이 손에 붙지 않은 사람들은 시내에서 해야 할 일을 문득 생각해내고 서둘러 떠나갔다. 일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날은 짝을 지어주었다. 두 사람이 외박기 수리해서 콘크리트를 섞어 일터까지 나르는 일을 맡는다. 한두 사람은 석수장이가, 헬렌이네요. 석수장이가 돌 고르는 일을 돕는다. 헬렌은 끝까지 자기가 석수장이 노릇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새 건물에 지붕을 얹고 문과 창문을 끼우는 일을 마치니 조촐하고 서늘한 건물이 생겨서 장작더미와 시멘트, 연장 등을 둘 수 있었다.
건축 현장에서는 곧 쓸 거라는 생각으로 목재를 아무렇게나 부려놓는다. 이따금 비에 젖어도 오래 두지 않을 것이니 크게 탈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 생각은 반대다. 어떤 건축일을 하건 우리는 목재나 세멘트처럼 중요한 재료들을 미리 깔끔하게 정리한다. 비에 젖지 않도록 지붕 있는 곳에 가지런히 차곡차곡 보관한다. 연장도 마찬가지다. 깨끗하게 담고 기름칠하고 지붕 있는 곳에 두어서 비바람 속에서 녹슬게 하지 않는다. 지붕을 얹는 차고이자 작업실, 또 덮개가 있는 창고가 생긴 뒤 1974년 봄에 바야흐로 집 지을 준비를 시작했다. 집은 2층 건물로 짓고 돌로 벽을 쌓을 생각이었다. 2층에 침실을 2개 놓고 침실마다 난간을 만들 것이었다. 헬레니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집을 설계했다. 알프스 산맥의 집처럼 넓고 비스듬한 지붕에 손도끼로 다듬고 썩지 않게 처리한 목재를 쓰고 6×9m 넓이 거실에 소나무 널판으로 만든 책상을 놓고 창문을 크게 달아 한눈에 바다를 굽어보는 집이었다. 친구인 네덜란드 건축가가 헬렌이 그린 초안을 보고 설계를 완성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의 반 가까이 되는 면적의 지하실을 파는 것이었다. 이웃이자 건축업자인 프레드 다이어가 집터를 꼼꼼히 둘러보더니 터가 낮고 습해도 배수로를 잘 뚫으면 되게 괜찮겠다고 했다. 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지하실 자리를 골랐다. 프레드와 일꾼들이 지하실 파는 일을 시작했다. 땅을 파고 배수로를 내고 필요한 털을 짠 다음에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실어와서 쏟아부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태까지는 우리 힘으로 지하실을 팠다. 하지만 이 지하실은 우리가 만들었던 여느 지하실보다 훨씬 더 크고 습해서 망설임 없이 프레드에게 일을 맡겼다. 콘크리트를 붓는 일은 우리가 같이 도왔다. 부엌과 복도, 욕실 아래에 걸쳐있는 지하실은 너비가 15.6m, 길이가 15.6m, 너비가 3.6m였다. 비전문가인 우리도 기초골조를 만들 도랑을 손으로 파고 손으로 채워 넣었다. 기초골조는 집을 균형 잡히게 한다. 1975년 이른 여름에 우리는 비로소 집을 올릴 채비를 했다. 이때 운명처럼 브레튼 브루베이크라는 고급 가구 제작자가 집 짓는 일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 사람은 한 해 전에 자전거를 타고 오하이오에 있는 집을 떠나 우리를 만나러 왔다. 조화로운 삶을 잃고 나서 우리가 메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온 것이다. 그이는 우리 이웃집 야영장에 통나무 집을 짓고 겨울 한철을 묵었다. 그동안 나타니엘 바우디치라는 낡은 스쿠너 배, 돛대가 대개 2개이고 때로는 3개가 있기도 한 돛담배, 스쿠너 배 고치는 일을 하면서 지냈다. 우리는 배를 보러 갔다가 그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가구를 보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새 집을 지을 몫으로 이 브레트의 애칭이랍니다. 브레트를 꼽았고 그이도 기쁘게 그 일을 맡아주었다. 소박하고 튼튼하며 오래가는 집을 지을 거라는 계획을 듣고 나서 그이는 창틀과 문틀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거운 목재를 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버몬트에는 큰 목재가 아주 많아서 그 목재를 잘라 쓰곤 했다. 하지만 여기 메인에서 그렇게 큰 목재를 구하려면 사는 수밖에 없었다. 브레트는 지방신문에서 가까운 도시에 있는 비료 공장을 흘러낸다는 광고를 보았다. 집채만한 비료 제조기에서 나온 목재를 판다는 광고였다. 브레트가 알아보러 갔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나무랄 데 없는 15×30cm짜리 떡갈나무 목재로 길이가 7m가 넘는 것이 있더라고 했다. 길이가 10cm가 넘는 대못들이 수도 없이 박혀 있지만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겠더라고도 했다. 우리는 그 떡갈나무 목재를 2트럭 샀다. 브레트가 솜씨를 부려 못보비를 만들어서 못을 뺐다. 그리고 대패질을 해서 새 집에 들어갈 문틀과 창틀을 다 만들었다. 쇠막대, 자틀, 도르래를 써서 무거운 목재를 쓸고 대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거의 혼자 힘으로 날라주었다. 그 사람도 헬렌처럼 제 힘으로 혼자서 일을 해내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했다. 그때부터 브레트는 집짓기의 천재가 되어 모든 목공일을 도맡아 했다. 우리는 돌일을 맡아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들과 나누어 했다. 브레트는 거푸집을 만들고 세우는 일을 책임졌다.
그이는 끈기 있고 꼼꼼한 일꾼에다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완벽주의자였다.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일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빈틈없이 해낸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지. 집 짓는 데 개인주의자 두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큰 몫을 했다. 헬렌은 바깥 변소, 큰 건물 2채, 높은 굴뚝을 지을 때 돌을 다 자기가 쌓겠다고 우겼다. 브레트는 집에 들어가는 목재와 가구를 솜씨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 그 집을 한 남자 한 여자의 집이라 이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일손을 보탰지만 헬렌이 대목 노릇을 했다. 헬렌이 모든 계획과 크기와 모양을 죄다 결정했다. 집안을 꾸미고 가구 놓는 자리 정하기며 마감 짓는 일까지 거들었다. 혼자서 돌을 날라다가 하나하나 모양을 살핀 다음에 알맞은 자리에 놓았다. 스코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외바퀴 수레에서 콘크리트를 섞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날들을 여기저기서 함께 집을 지었다. 하지만 그 집은 그 누구보다 헬렌과 브레트의 집이었다. 브레트의 친구인 포레스트 타이슨은 전기공이자 전기공학 교수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었다. 포레스트는 하이퍼트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이도 우리를 도와 새 집에 전기시설을 해주었다. 이 모든 일을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즐겁고 멋진 일이었다. 우리는 나무를 떼서 집을 따뜻하게 덮이고 음식을 만들 작정이었다. 연통 4개를 큰 굴뚝으로 연결했다. 그리고 북쪽 문을 열면 곧장 장작 흙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흙간은 장작 8평을 쌓아둘 수 있는 크기로 기둥이 3개고 사방이 뚫려 있다. 본체 지붕이 이 흙간까지 덮고 있다. 어떤 이가 우리에게 재미삼아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다는 얘기를 이 책 앞쪽에 썼다. 살면서 재미삼아 하는 일은 참 많다. 헬렌은 헬렌대로, 스코트는 스코트대로 하기 좋아하는 일이 참 많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돌과 콘크리트를 주물럭거리면서 큼직한 집을 짓는 것이다. 시간과 재료만 있으면 잘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새로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쌓여있는 돌 무더기를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뭘 짓지? 또 돌담을 쌓을까? 온실을 지을까? 사우나를 지을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아마 시간이 대답해 주겠지. 정말 대단한 부분이네요.